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와 쓰니님 사이를 이간질하며 괴롭혔던 아주버님 부부를 쓰니님이 시원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재혼부부입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살림 합치고 살고 있고 식은 안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엄청 예뻐하셨어요. 그런데 남편과 살림 합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하더니 갑자기 결혼식을 하라고 재촉하시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께 상처받아서 무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다 보니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조종하던 사람은 바로 아주버님 부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힘들게 이룬 가정이니 재혼 생활 잘 해야 돼. 힘들어도 내가 감내해야 해. 그래야 집안이 조용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참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졌고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려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마침 남편이 그 모습을 봤고 온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께 당한 수모를 남편에게 말한 적도 없었고 남편은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랐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 가끔 저를 나무란 적은 있었고 남편은 늘 제 편이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듯한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게 된 순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해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막내예요.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서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 제가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간 시댁 스트레스로 고생하다가 얻은 것은 화병, 편두통, 만성위염, 어지러움증, 신경성 이면증입니다. 형님네가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려고 했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형님은 결혼할 당시 예단과 혼수를 엄청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형님 친정이 여유 있는 편이 아닌데 시어머니의 과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과한 지출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온갖 시집살이를 다 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재혼인데다가 결혼식 자체를 생략했고 몸만 들어와서 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예뻐라 하니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겠죠. 형님은 제사 때마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눈으로만 보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고 형님에게는 똑바로 하라고 일머리가 그렇게 없어서 되겠냐? 아직도 버벅대고 있냐? 고 쓴소리를 많이 하니까 형님은 시어머니께 어머님 그만 좀 해라. 동서 앞에서 왜 저를 깎아내리시냐. 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 기를 죽이냐고 대들더라고요. 남편은 형님께 제삿날 왜 어머니께 큰 소리를 내요 하고 더 큰 소리를 냈고 형님은 시동생이 형수에게 대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형님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시어머니를 이간질하는 것이었죠. 시집살이의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가 옆에서 조곤조곤 말을 하면 검증도 하지 않고 다 믿어버리는 성격이에요. 형님은 시어머니께 접근해서 서방님네 결혼식 치르게 하자. 그러면 축의금이 들어올 것이고 동서 친정에서도 공식적으로 예단 예물을 요구해도 될 것 아니냐 하고 꼬여냈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저희에게 결혼식을 하고 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누나인 신우는 가족들 중에서 가장 사람답고 경우가 있는 분이에요. 신우는 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셨어요. 본인이 친정 쪽에서 시누이지만 며느리이기도 하니 며느리 입장을 잘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여동생이 없는데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다고 하면서 둘이 있을 때는 서로 호칭 관계 다 생략하고 편한 자매처럼 지내자고 하면서 저를 꽉 안아주었고 신우의 아들도 저를 작은 외숙모 이렇게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아이들은 제가 인사 간 날 인사도 하지 않고 무시하더군요. 아주버님은 저에게 재수씨라고 부른 적도 없어요. 저기요, 여기요 라고 불렀습니다. 형님도 동서라는 호칭을 쓴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작년에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쯤 저에게 동서라고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남편과 싸움이 났을 때 시어머님과 분쟁이 있을 때 무서우리만큼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객관성을 잃지 않았죠.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신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 객관적으로 생각하며 저와 둘이 있을 때는 친언니처럼
저를 다독거려주는 신우가 있기에 시집살이를 견뎌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우연히 어떤 사실을 알게 됐고 제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2년 전에 제주도로 와서 살고 있는데요. 집을 구하는 데 돈이 모자라서 남편이 시어머님께 SOS를 쳤고 시어머니가 3천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저희는 빌려주신 돈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당시에 아주버님이 시어머니께 엄마, 큰돈 빌려주는데 차용증 작성했어요? 녹음은요? 쟤들 뭘 보고 돈을 빌려줘요? 쟤들이 엄마 앞에서만 살살거리고 입 씻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라고 했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그동안 아주버님은 시어머니 돈을 자기 돈인 양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야금야금 빌려갔고 그 돈이 수천만 원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 사고친 거 수습하고 다니느라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였습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가 그러니 동생도 그 수준으로 생각했나 봐요. 아주버님의 말에 경악을 했는데 그 다음 말에 더 치가 떨렸습니다. 3천만 원 빌려준 거 통장 거래 내역에 다 나오지. 쟤들 집 사면 땡땡이 이름으로 하라고 해. 공동명의로 하거나 그 여자 이름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 쟤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사이인데 혹시 깨지게 되면 엄마가 보태준 3천만 원을 n분의 1로 나눠야 하니까 라고 했답니다. 이건 저희 헤어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재작년 암 진단을 받으셨고 대형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다가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신다고 저희 집에 오셔서 2달간 요양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은 일 다니면서 시어머니께 최선을 다했는데 저를 미워하시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어서 이혼하라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의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남편이 만사 제치고 육지에 있는 병원에서 2달간 시어머니 간병했고 저는 제주에 남아서 남편 목까지 일하느라 종일 바쁘게 보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를 본 순간부터 예뻐해 주신 분이시고 형님이 중간에서 머리를 써서 시어머니와 저를 이간질한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투병하시면서도 저에게 이혼하라고 고함을 지르시니 마음속에서 쌓이는 분노는 어쩔 수 없더군요. 세세하게 따지고 싶었지만 투병 중인 어른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참자 생각하고 견뎠어요. 그러다가 저도 한계가 있으니 할 만큼만 하자, 앞으로 참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우에게는 성인이 된 아이가 있어요. 이번에 군 제대하고 저희 집에 놀러오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 놀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신우 아들이 제주도에 올 때 자기 큰아들도 같이 보내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 왔더군요. 완전 어이없었죠.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나를 괴롭히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린 형님이 내 집에 자기 아들을 보낸다고 하면 어느 누가 달가워할까요? 게다가 아주버님 큰아들이 면허를 딴 지 1년 됐는데 운전 경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제 차를 쓰고 싶어 하니 그런 줄 알라고 하더라고요. 렌터카에 알아보니 운전 경력 1년 이상 되어야 렌트가 가능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자기 아들에게 작은엄마 차를 쓰면 되겠다고 하고는 저에게 통보를 한 것이었죠. 아주버님 아들은 동네에서 잠깐씩 운전해본 경험 정도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렌트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다니려고 하냐고 했더니 아주버님이 작은엄마 차가 있으니 편하게 그거 타고 다니면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그 차는 제가 제주에 와서 새로 산 차고요. 제가 피땀 흘려 일한 돈으로 열심히 할부 갚고 있고 거의 새 차예요. 사고 한 번 없이 완전 애지중지해온 차고요. 저는 제 차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면허 딴 지 1년 남짓된 아이에게 누가 아끼는 새 차를 선뜻 내줄 수가 있을까요? 운전 경력이 좀 되어야 차를 빌려줄까 말까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땡땡이가 제주도에 오면 작은엄마로서 밥 먹여주고 잠자리는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런데 내 차는 절대로 못 빌려준다. 나도 초보 운전일 때 주차하다가 이리저리 긁은 적이 많은데 땡땡이는 운전 연수 받은 적도 없고 제주도 운전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왜 운전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평소에 우리 부부를 경계하고 무시하더니 이럴 때는 왜 친한 척하고 차를 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땡땡이가 우리 집에 오는 거 탐탁지 않지만 남편과 땡땡이 사이에 삼촌 조카 사이에 정이 있을 테니 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이럴 때 가족이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냐는 헛소리를 하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기는 하냐? 나에게 재수씨라고 부른 적도 없지 않냐? 시어머니께 3천만 원 빌릴 때도 녹음은 했냐? 차용증은 썼냐? 쟤들이 믿을만 하냐며 나를 그렇게 욕하더니 아쉬울 때는 가족 어쩌고 하는 게 인간이냐? 이렇게 말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라면 내가 무시하는 동생 부부네 집이 아무리 좋은 관광지에 있다고 해도 절대 안 보낼 거다. 차 빌려달라는 소리가 한 번만 더 나오면 땡땡이가 온다 해도 모른 체 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하고 전화 끊었어요. 며칠 뒤에 형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땡땡이가 제주도에 안 간다고 했답니다. 친구들끼리 부산에 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잘해주고 싶지만 형님 생각하면 땡땡이에게 차갑게 대할까봐 걱정됐거든요. 부모가 잘해야 자식이 부모를 보고 닮죠. 나한테 인사도 안 하는 기본도 안 된 시조카를 내가 미쳤다고 챙겨요? 인간이라면 양심이 좀 있어봐요. 땡땡이 식비랑 숙박비 아끼려고 뻔뻔하게 밀고 들어오려고 하더니 차까지 빌려달라는 경우는 뭐죠? 내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양심 없는 형님과는 말도 섞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우리가 형님 아이 재워주고 차 빌려주려고 제주도에서 정착해서 사는 줄 알아요? 형님 생각하면 어떻게 형님에게 해코지를 할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남편 봐서 참고 있는 거예요. 상식을 좀 갖추세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제주도로 오게 돼도 연락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 형님네 부부가 너무 역겨워서 얼굴 보면 바로 싸대기부터 날아갈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신우 아들은 일주일간 제주에서 제 사랑을 받으며 잘 지내다가 돌아갔습니다.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했더니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 잘한 거 맞죠? 예, 잘하셨습니다.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형제끼리 분란이 있더라도 자식에게 형제 욕을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닐까요? 꼭 잘못한 사람들이 자식에게 삼촌 고모들 욕을 하더라고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할 말 잘하셨습니다.